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봅니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세모정에서 추천하고 싶은 코너 뭐냐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 2712님 스포츠 코너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정현우 PD님이 일목요연하게 스포츠 소식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지인인가요? 저 핸드폰에 2712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KBO 리그 네.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미 한화 이글스가 전반기 1위를 확정을 했고 네. 50승 고지도 가장 먼저 밟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전반기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 야구 팬들이 이번 주말 올스타전 이후에 약 일주일 정도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중간 잠시 이제 아쉬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화 이글스가 말씀하신 대로 50승에 선착을 했는데 네. 이렇게 50승에 한화 이글스가 선착을 한 거는 한화 구단으로서는 처음이고요. 전신이었던 이 빙그레 이글스 시절이었던 92년 이후로 무려 33년 만에 와. 전반기 1위가 되겠습니다. 예. 이때가 이제 그 역대 50승을 선점한 팀들을 좀 알아봤는데 네. 82년부터 88년까지는 전후 리그였고 그다음에 이제 양대 리그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50승을 선점한 팀이 정규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이 71.4%입니다. 오, 35번 중에 25번 50승 선착한 팀이 우승을 했고요. 네. 이 중에서 21번을 그러니까 이제 60% 정도의 확률로 한국 시리즈 우승도 가져갔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6분 응선 한 7분 응선까지는 한화가 지금 넘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한화가 이렇게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순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네. 전반기 종료 앞두고 지금 순위 어떤지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6부 7부 능선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다른 팀들도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2위인 LG가 3경기 반차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위 롯데자이언츠가 한 경기 LG와 한 경기 차 이렇게 네. 추격을 하고 있고 4위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에 한화에게 2연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 경기 반차로 또 롯데를 추격하고 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5강 가을 야구의 마지막 티켓을 두고 다투는 팀이 SSG와 KT 동률입니다. 게임차 동률로 거의 공동 5위에 가까운 행렬을 보이고 있고 네. 여기에 또 삼성까지도 한 경기 반차 그리고 8위인 NC까지도 또 반경기 차 굉장히 촘촘하게 네. 8위까지도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팀들이 전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네. 현재 이제 최하위에 처져 있는 키움 히어로즈가 워낙 성률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키움 같은 경우는 전반기를 이제 현재는 2할 9푼 9리 3할에 미치지 못하는 승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 타선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회해야만 후반기에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PD님 전반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네. 유독 올해 활약이 좀 돋보였던 선수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현재까지 MVP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한화 이글스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 두 외국인 선수가 가장 눈에 띄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화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라 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KBO 리그 올해 이제 신은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예. 투수는 이 LG 트윈스의 송승기 선수 그리고 타자에서는 이제 KT 위즈 안현민 선수. 네. 안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규정 타석에 아직 충족을 한 해 만에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WAR 그러니까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정규리그를 모두 뛴 선수들보다도 훨씬 높은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 타자 중에서 최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83년생 최영우 선수가 이야. 올스타에도 선정이 됐었고 프로 네. 이제 부상으로 조금 중도하차긴 했습니다만 예. 그야말로 회춘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최영우 선수도 눈에 띄고요. 네. 지난 시즌에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로 삼성에 합류해서 이번 시즌 홈런왕을 달리고 있는 이 삼성의 디아즈 선수의 활약도 전반기에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화의 선발 투수의 폰세가 있었다면은 마무리에는 또 이 선수가 있었죠. 김서현 선수. 네. 초반에 이제 신인으로 입단해서 조금씩 부침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덧 좀 국가대표 마무리까지 넘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이 선수 역시 한화 1등 질주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원석 선수가 또 KT 위즈로 이적한 이후에 조금씩 아쉬웠던 부분을 이제 만회하면서 이번 시즌 좌완 에이스로서 더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들이 전반기를 좀 빛낸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루두루 뭐 팀별로 포지션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선수들을 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올스타전이잖아요. 네. 이번 주말 열리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전 한화이글스 신구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사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올스타전이 오히려 좀 볼거리가 적다. 선수들의 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네.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는 선수들이 거의 연예인에 부응할 정도로 분장이라든가 네, 어떤 네. 그 이벤트들 준비를 너무 잘해와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선수가 또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할지 가장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또 스탬프 투어가 이번 시즌에 또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네. 팬페스트존 전역을 이제 팬들이 누비면서 이제 팬 스탬프 투어를 다 받아오면은 네. 올스타 굿즈를 또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KBO 리그 내에서 굿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이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죠. 희소성 있는 굿즈이다 보니까 이 팬들의 스탬프 투어 또 기대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처음이니까 또 더 맞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굿즈를 또 제공할지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마케터 존에서는 풀 카운트 챌린지라 그래서 팬들이 직접 야구공을 던져보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도 갖고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배팅이라든가 피칭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오.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볼파크 메인 게이트 앞에서는 팬 버스킹 공연도 펼쳐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 아마 뭐 야구도 물론 재밌겠지만 이런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흥이 많은 팬들은 이 버스킹 장에서도 또 이제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올스타전 중계에 있어서 이 데이식스 작년에 또 이제 그 축하 공연으로 네. 빛내줬던 데이식스의 성진 씨가 또 스페셜 해설로 나설 예정이기 예, 때문에 예. 경기장에 가지 않고 중계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또 올스타전만의 묘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축구 대표팀 소식 살펴보죠. 이 K리거들로 팀을 구성해서 동아시안컵 나선 홍명보호. 네. 첫 상대 중국과의 경기에서 3대0 뭐 완승을 했는데 결과도 결과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또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물론 A 매치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A 매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전 점검 그리고 K리그 내에서 두각 나타냈던 선수들을 조금 더 검증해보는 기회로 네.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 유럽파 선수들이 모두 빠져 있는 엔트리거든요. 네. 중국전 같은 경우는 김봉수 선수를 비롯해서 이호재, 강상윤, 또 모재현, 서민우, 이승원 선수 등 6명의 선수가 A 매치 데뷔전을 또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전 직후에는 이제 홍콩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 전력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 중국전에서 데뷔를 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뭐 골키퍼 뭐 김동원 선수라든가 수비 쪽에 서명관, 조현택 그리고 변준수, 김태현, 정승원 선수 등이 A매치 데뷔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특이점이 홍명보 감독이 3백 전술을 또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이 축구계에서 3백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전술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내년에 열릴 월드컵을 앞두고 다양한 좀 전술적인 시험을 하면서도 A 매치로서의 경험을 가져가기에는 이번 동아시안컵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남은 경기가 방금 말씀해 주신 홍콩 그리고 일본 경기죠. 맞습니다. 이 FIFA 랭킹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23위 그리고 홍콩이 153위입니다. 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네. 상대 전적도 22승 5무 2패 좀 압도적입니다. 마지막 예. 패배가 무려 1958년까지 거슬러 아이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선수들을 좀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네. 한 가지 좀 걱정 아닌 걱정이라면은 이 중국과의 개막전이 열렸던 용인 미르 스타디움의 관중석이 공식 집계 관중이 4,000명 안팎이었어요. 맞아요. 네. 예, 좀 적은 편이었다 보니까 네. 홍콩전은 경기 특성상 더 적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관중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일단은 해외파들이 빠졌다는 점도 있겠지만은 네. 뭐랄까 좀 홍보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맞아요. 지금 A 매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국제 대회거든요. 심지어 네, 네. 이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홍보에 좀 부족함에 있어서 팬들이 찾아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더 대회 인지도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경기력까지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중들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다음은 VNL에 참가 중인 여자 배구 대표팀 소식인데 네.
지금 18개국이 참가 중인데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강등 위기에 놓여 네, 있다고요? 이 18개 나라들 중에서 최하위에 이제 자리하게 되면 강등을 하고 내년 시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네. 그런데 18개 나라 중에 17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아하. 18위에 있는 세르비아가 현재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세르비아가 이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찾아봤더니 에이스 배구 여제라 불리는 티아나 보스코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네. 근데 한 가지 악재가 3주 차부터 이 보스코비치가 복귀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르비아가 승수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1승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지 세르비아를 제치고 잔류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열렸던 이 폴란드전에서 우리나라가 1세트를 먼저 따내면서 조금 희망을 가졌었는데 2, 3세트, 4세트를 모두 내주면서 결국 또 패를 하나 또 추가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경기는 이제 10일 날 일본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일본 역시도 이제 굉장히 세계 랭킹도 5위로 높은 데다가 홈팀입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다가올 12일과 13일에 있을 각각 불가리아와 프랑스전에서 승수를 쌓기를 좀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 즐겨보던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네. 디오고 조타 선수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뭐 포르투갈 국가대표이고 맞습니다. 또 리버풀 공격수로 지난 시즌 EPL 우승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 네. 디오고 조타 그리고 이 동생도 축구 네. 선수인 동생인 안드레 실바 두 선수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에서 자동차를 타고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네. 자동차가 불타면서 네. 사망하는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원래는 배를 타고 향할 예정,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이동을 했을 예정이었는데 당시에 이 디오고 조타 선수가 폐수술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이고. 비행기 탑승 자제를 권유받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하필. 이게 네. 또 상황이 이렇게 되려니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됐었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시에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은 차량이 좀 전소된 네.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팬들의 마음 역시도 좀 안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이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주장인 호날두 네. 또 팀 동료인 디아스 선수가 참석하지 않아서 또 팬들로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물론 않았습니다만은 호날두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이목이 쏠리다 보니까 정작 고인을 향한 애도의 마음이 조금 희석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그 호날두 선수의 누나가 아버지 장례식 때 몰려온 구경꾼들 때문에 이제 좀 불편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한편 이제 또 다른 언론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디오고 조타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장례식에 그러게요. 불참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 팀 동료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는 네. 장례식장 참석은커녕 좀 파티에 참석하면서 이제 구설수에 올랐거든요. 예. 이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아스 선수의 아버지가 주최한 파티였는데 과거에 이 디아스 선수의 아버지가 납치당했을 때도 이를 좀 응원하는 셀레브레이션을 디오고 조타가 보여준 적도 있었고 네. 또 이제 포르투갈에 있을 때도 약간 호의를 베풀어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